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종부세 결국 없어진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올해 그리고 아마 내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거나.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종부세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한번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반발을 했었죠. 이전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1년 전에 한 봄입니다. 1년도 훨씬 더 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임대차 3법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입법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임대차 3법이 발의가 되면은 아파트 가격을 대폭등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전세 가격도 대폭등된다. 월세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망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악플을 지운다고 한 반나절을 고생했습니다. 네,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발의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전문가들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파트가 폭락한다. 팔지를 못하니까. 2년이 4년이 됐으니까 아파트를 팔지 못하니까 폭락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국내 최초로 저 혼자 임대차 3법은 아파트 가격을 대폭등시킨다고 여러분한테 그 전에 정답지를 드렸죠. 오늘도 또 정답지를 드립니다. 종부세는 결국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 내년이 마지막이 될지, 네. 그 중간에서 선택의 기로일 뿐이지, 결국에는 종부세는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 현실로 대상자가 28만 명 늘었죠. 세액도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니까. 이 종부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아파트 가격을 올려버렸고, 왜 올려버렸습니까? 치즈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피자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파트 가격도 올리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에게도 월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거 지난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세 난민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네, 종부세,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 전세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종부세 쇼크에 의해서 반포주공 1단지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1+1 분양 신청을 안 합니다. 이제 그냥 대형 평수 하나 가지고 종부세 나오니까 중과 맞으니까 다주택자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철회한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 종부세로 인해서 가격도 올리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무엇이 됩니까? 공급도 줄이기는 효과가 된 거예요. 아파트 공급을 다 막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종부세란 이 이유가. 네, 그런데 유례없는 잘못된 세법, 커지는 종부세 저항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위헌 소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부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올 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지금 위헌 소송,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위헌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이중과세죠. 중복과세. 재산세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종부세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부세가 없어지는 대신에 재산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를 좀 더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거의 없다시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재산세가 좀 더 부과되는 식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의 가장 큰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냐, 없어져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징벌적 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징벌적 과세. 이것이 뭡니까? 이게 종부세죠. 종부세. 이 징벌적 과세잖아요. 과세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과세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이미 재산세를 냈잖아요. 6월달, 9월달. 근데 어떻게 세금을 또 부과시킵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징벌적 과세. 결국에는 징벌적 과세는 잘못을 한 사람이 내는 겁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형벌 대신에 세금을 대신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벌적 과세의 대표적인 것이 벌금, 과태료, 과징금, 과료, 몰수, 추징금, 여기 플러스 종부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들의 선택이죠. 시장에서. 엄연히. 그래서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배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징벌적 과세는 잘못을 한 사람이 형벌 대신 세금을 내는 것인데 집을 갖고 있다,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다, 아니면은 다주택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종부세는 없어져야 될 세금이고, 그리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징벌적 과세인데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징벌적 과세예요. 이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이게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보시면은 아이러니가 생긴 거예요. 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자체가 이제 징벌을 한 거죠. 그런데 징벌을 내려서 이제는 집을 팔고 싶어. 나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팔려고 하니까 이 또 징벌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종부세 뭐 다주택자면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논리가 되는 겁니다. 징벌적 과세는 양도세, 중과되는 양도세, 종부세. 가지고 있어도 징벌받고, 그래서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했다. 근데 내가 팔겠다. 팔아도 징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게 웃긴 겁니다. 이게. 네, 이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 네, 모순이라고 해야 되죠. 창과 방패. 예, 종부세는 창이고, 양도세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부딪히고 있는 거야. 네, 웃긴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보시면은 종부세는 목적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벌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내년이 마지막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 종부세 이런 부분이 계속 과하게 나오면은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원가가 올라가면은 모든 제품 가격은 다 올라간다. 그리고 종부세가 세 번째 요인입니다. 네, 종부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국민의 98%만 해당되는데 이 세금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효성. 아니, 국민의 2% 세금을 걷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방송을 했죠. 그래서 조세는 무엇입니까? 세금을 내는 조세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세 형평주의죠. 그것이 바로 조세 형평주의다. 조세 형평주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세 저항이 나타납니다. 조세 저항.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조세 저항이. 조세 저항이란 것은 이 조세 저항이 운동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정권은 다 무너집니다. 모든 국가는 다 무너지고 모든 사회는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전쟁보다 무섭고 바이러스보다 무섭고 전염병보다 무서운 게 바로 조세 저항이에요. 조세 저항 운동. 로마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아테네가 왜 멸망을 했죠? 네, 모든 국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모든 국가들이 구소련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조세 저항 때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정답지를 드린다면은 결국에는 조세 저항이 일어나기 전에 종부세는 없어진다. 종부세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길어봐야 내년까지다. 감사합니다.